지금 이게 절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이러면 게 안 되잖아요. 그만하세요. 당신이 알 일이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죠. 정말로요. 그런데 한 권의 장부가 제 인생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자문을 맡았다가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을 발견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런 진실을 계속 전할 힘이 되겠죠. 그럼 들어보시죠. 요양원 회계 장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박정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일어나 창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 혼자 남은 집은 서서히 먼지의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루의 첫 순간을 규칙적으로 맞이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낡은 시계의 초침이 묵묵히 시간을 새겨가면 그는 언제나처럼 신문을 펼쳐들었다. 신문의 잉크 냄새는 여전히 익숙했고 공무원 시절 매일 대조표를 검토하던 습관이 그 안에서도 남아 있었다. 신문 속 통계 숫자들이 그의 눈길을 붙잡았고 그는 무심히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짚으며 계산하듯 머릿속에서 정리했다. 그는 그런 순간이 좋았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며 자신은 그저 정리된 질서 속에서 숨을 쉬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느낌. 정호에게 세상은 여전히 기록이었다. 기록이 곧 질서였고 질서가 곧 신뢰였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그는 무언가를 정리하며 사는 삶이 자연스러웠다.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들을 날짜별로 묶고 가계부를 한 줄 한 줄 적으며 세상이 여전히 숫자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했다. 그런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초겨울 오후였다. 박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요양원 회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원장의 목소리는 밝고 단정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뭐, 도와드릴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다. 자원봉사처럼 시작된 일이었고, 그는 그저 숫자와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라 가볍게 여겼다. 그러나 그 작은 결심이 훗날 그의 삶을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다. 요양원은 그의 집에서 걸어서 15분쯤 되는 곳에 있었다. 오래된 벽돌 담벼락에는 등나무가 엉켜 있었고 문을 열면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곳곳에 놓인 작은 화분들과 라디오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어르신들의 낮은 대화. 그곳은 세상의 시간과는 조금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원장은 늘 단정한 인상이었다. 정호보다 30살은 젊어 보였고 말끝마다 어르신들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요양원은 겉보기엔 모범적인 시설로 보였다. 정호는 처음엔 그 사실이 반가웠다. 그는 사람을 믿고 싶었고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사무실 안은 작고 단정했다. 낡은 책상 위에는 회계장부와 물품 구입 명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켠의 서류함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영수증 봉투들이 꽂혀 있었다. 정호는 그런 정돈 된 풍경이 마음에 들었다. 이 정도면 믿을만하군.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첫날의 업무를 시작했다. 하루는 별일 없이 흘렀다. 둘째 주쯤 그는 입소자 명단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입소일과 퇴소일을 기록한 표에서 한 이름의 칸이 비어 있었다. 이금자 1935년생. 그 옆엔 퇴소일 없음이라고 연필로 희미하게 쓰였다가 지우개로 문질러 없앤 듯한 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는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 생각했다. 기록이 누락될 수도 있는 일, 그럴 땐 원무과에서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원무과 장부를 찾아봐도
그 이름은 어딘가 불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입소 기록은 존재하지만 퇴소 내역은 없었다. 더 이상 체납 내역도 물품 지출 명세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장부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끊겨 있었다. 정호는 이상했다. 퇴소일을 왜 지웠을까? 그는 조용히 속삭이며 빈칸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았다. 마치 누군가의 흔적을 덮어버린 듯한 감촉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느리게 흘렀고 낙엽이 담장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도 뭔가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그의 가슴을 눌렀다. 며칠 뒤 그는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기록 창고로 내려갔다. 요양원 본관 뒤편 철제 문 하나가 달린 작은 창고였다. 문을 열자 곰팡이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라벨에는 2019년 1분기 회계 자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박스 하나를 꺼내 손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박스 안에는 노랗게 변색된 장부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이금자 입소일 2018년 11월 12일, 퇴소일 2019년 3월 8일이라는 기록이 있었다. 그 순간 정호의 손끝이 멈췄다. 지금의 장부엔 없는 기록, 그러나 과거엔 분명히 존재했던 흔적. 누군가가 그 날짜를 지우고 퇴소일을 삭제한 것이다. 그는 오래된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다. 창고를 나오며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찬 공기 속에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섞여 있는 듯했다. 무겁게 닫히는 철문 소리가 그의 귀에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그는 장부를 볼 때마다 이금자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빈 칸의 자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매일 시야 한쪽을 건드렸다. 그날 밤 그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퇴소일이 사라진 이름은 이금자 한 명이 아니었다. 3달 단위로 다른 이름들이 같은 방식으로 누락되어 있었다. 지워진 흔적, 덮인 날짜, 사라진 기록들. 모든 것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정호는 펜을 들어 노트에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2019년 1분기 이금자, 2019년 2분기 박수님, 2020년 1분기 김연자. 적으면 적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손끝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공무원으로 살아온 시간 동안 기록의 진실을 신뢰해온 자신이 이제는 그 기록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초침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리듬이 이상하게 불규칙하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세상의 시간에서 몇 초씩 빼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 뒤 정호는 조심스레 원장에게 물었다. 원장님, 이금자 어르신 기록이 조금 누락된 것 같아서요. 퇴소일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원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곧 미소를 지었다. 아, 그분이요? 오래전에 가족이 데려가셨어요. 주소 변경 때문에 누락된 거예요. 그녀의 말은 자연스러웠고 눈빛엔 단호한 확신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묘한 냉기를 느꼈다. 그가 본 수많은 부정 사건들 속에서 가장 교묘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장부를 펼쳤다. 지워진 이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빈 칸들 속에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잦아들 때쯤 그는 마음속에서 결심 하나가 싹 트는 것을 느꼈다. 확인해 봐야겠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지도 몰라. 그날 이후 요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다.
행복해 보이는 어르신들의 단체 사진, 웃음 속에서 묘하게 빠진 한 사람의 자리. 이금자라는 이름이 그 사진 속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정말 퇴소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에서만 퇴소한 걸까? 그는 문득 떠올렸다. 퇴직 직전 시청 감사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건을 조사하던 기억. 그때도 장부의 작은 빈칸 하나가 모든 사건의 실마리였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볼펜을 꺼냈다. 잉크가 흐려진 펜 끝에서 오랜 직업적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창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흔들었고 장부의 페이지가 하나씩 넘어갔다.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의 숨결처럼 들려왔다. 그는 그 속에서 지워진 이름들이 불러내는 목소리를 들었다. 말없이 사라진 사람들, 기록 속에서조차 존재를 지우당한 이들. 그는 그 이름들을 다시 써넣고 싶었다. 숫자와 규정, 형식의 세계 속에서도 인간의 흔적만큼은 남겨야 한다는 오랜 믿음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새벽녘 그는 마지막 장부를 덮었다. 종이 사이에서 오래된 향냄새가 났다. 눈을 감자 이금자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빈칸이 마치 아직 써지지 않은 문장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한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져 방 안의 정적과 뒤섞였다. 밖에서는 빗물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진실이 다시 세상으로 스며드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날 이후 박정호는 이상할 정도로 숫자에 예민해졌다. 식자재 구입 명세서, 약품 지출 내역, 인건비 정산표. 그는 매일같이 장부를 펼치고 눈으로 숫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작은 불일치라도 발견하면 손가락으로 표시를 남겼다. 이전에는 지나쳤던 오차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단가가 맞지 않는 물품 목록, 출고일보다 하루 빠른 지출 결의서,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되는 빈칸. 그 빈칸은 마치 일정한 간격으로 장부 속을 숨쉬듯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현상을 패턴이라 불렀다. 그의 머릿속에선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회계 감각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오차가 반복된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흔적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노트에 조용히 문장을 적었다. 빈칸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사라지는 이름이 있다. 그 문장이 적히자마자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너무 늦게 알아챈 건 아닐까, 이미 어떤 사람들은 그 빈칸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원무과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이금자 어르신 가족분 연락처 혹시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류함을 뒤적였다. 예전엔 있었는데요. 최근엔 번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는 복도로 나서며 창가에 걸린 거울을 보았다. 그 안에 자신의 얼굴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믿어온 체계와 시스템이 이토록 쉽게 누군가의 의도 아래 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켰다. 퇴직 전 사용하던 공공 데이터 조회 시스템은 이미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그는 여전히 예전의 경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찾아낸 것은 과거 자신이 관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 명단. 그 안에는 분명히 이금자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었다.
삭제된 기록, 사라진 사람, 누락된 장부. 그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맞물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정호는 우연을 가장해 원장에게 물었다. 요즘 입소 인원 변동이 좀 있나 봅니다. 장부 정리하면서 보니까 빠진 분들이 꽤 있던데요. 원장은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웃었다. 아, 그건 회계 정리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지워도 되는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시선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정호는 그 미소 뒤에 있는 차가운 벽 같은 걸 느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며 덧붙였다. 박 선생님, 너무 꼼꼼하게 안 보셔도 돼요. 다 처리된 건들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처리된 건들. 그 말이 회계상의 용어인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표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문서 창고의 열쇠를 잠시 빌렸다. 장부를 재정리하겠다는 명분이었다. 밤이 내려앉은 요양원의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한 줄로 늘어선 복도 끝, 그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공기 속엔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약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오래된 기록들이 가진 냄새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는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썩어가며 내뿜는 냄새처럼. 그는 서류 박스를 하나씩 꺼내며 날짜별로 쌓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장부 위에 떨어졌다. 그 순간 박스 하나가 무너져 내리며 낡은 파일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 안에서 입소자 관리대장이라는 표지가 드러났다. 그는 그 파일을 펼쳤다. 이금자의 이름 아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수님. 그리고 그 옆엔 똑같이 퇴소일 없음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지워진 채 남아 있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가 패턴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는 다음 날 요양원 인근 보건소를 찾았다. 직원은 기록을 검색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금자요? 저희 쪽 사망자 등록엔 없는데요. 정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퇴소도 사망도 아닌 상태로 그냥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는 그날 오후 근처 주민센터에도 들렀다. 오래된 지인의 도움으로 주소지 이력을 확인해달라 부탁했다. 화면에는 주소 이전 없음이라고 떠 있었다. 이금자라는 이름은 여전히 같은 주소에 머물러 있었다. 그 주소는 바로 요양원의 주소였다. 그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야.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이 떨렸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노년의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는 장부를 다시 정리했다. 요양원 장부의 이름들과 보건소 등록 명단을 대조했다. 그 안에서 그는 한 가지 규칙을 발견했다. 입소자 명단에서 사라진 이름은 다음 분기 회계 보고서에만 남는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보조금 청구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손끝에 종이가 베었다. 피 한 방울이 장부의 구석에 떨어졌다. 그 붉은 점이 오래된 잉크와 섞이며 검붉게 번져갔다. 그는 그 자국을 멍하니 바라봤다. 마치 그 피가 이름을 되살리는 서명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원장은 회계 점검을 이유로 그를 불렀다. 박 선생님, 요즘 야근도 하신다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는 웃으며 차를 내주었고 테이블 위에는 향긋한 유자차가 놓였다. 하지만 정호는 그 향기가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장부는 저희 내부에서도 정리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세히 파지 않으셔도 돼요. 요양원 일은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속에 숨은 경계의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서늘해졌다. 그녀가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자리를 뜨려 할 때 원장은 문득 말했다. 박 선생님, 사람은 때로 너무 알고 싶지 않은 걸 알게 되면 괴로워지더라고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가슴을 스쳤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스쳐 지나갔고 그는 문을 나서며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을 느꼈다.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깜빡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도 불빛 하나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기록 창고로 갔다. 열쇠는 이미 반납했지만 여분의 키를 만들어 두었었다. 문을 열자 서류철의 그림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눈이 익숙하게 문서를 찾아갔다. 그는 오래된 박스를 꺼내며 라벨이 없는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고 조심스레 펼친 그 안에는 입소자 관리 사망 처리 완료라는 문서가 있었다. 날짜는 빠져 있었고 이름은 모두 펜으로 지워져 있었으며 빛에 비춰보니 한 이름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이금자. 그는 숨을 삼켰고 그리고 그 밑에 낯선 서명이 있었다. 바로 원장의 이름이었다. 그날 이후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장부의 빈칸이 떠올랐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왜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나요? 그 목소리는 낮고 희미했지만 점점 선명해졌다. 그는 새벽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지켜보았고 서류 위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널 다시 불러줄게. 그 말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다시 숫자와 기록이 아닌 이름을 되찾는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정호는 이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었다. 요양원의 장부 속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이름들은 매달 정부 보조금의 계산표 안에서만 살아 움직였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며 모든 장부를 엑셀로 옮겨 적었다. 하나씩 대조해가며 빈 칸마다 번호를 붙였다. 누락된 이름 23명, 퇴소일 없음 18명, 중복수급 7건. 숫자는 점점 늘어났고 그의 노트북 화면엔 사람의 이름 대신 코드처럼 나열된 알파벳이 깜빡이고 있었다. 정호는 오래전 공직 시절의 습관처럼 기록을 정리하며 속삭였다. 모든 부정은 숫자 속에 숨어 있지 인간의 흔적은 결국 숫자로 남는다. 그는 데이터 속에서 사람의 삶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지워질 때 한 사람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노트북의 불빛이 새벽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늘어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결심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구청 복지과의 후배를 찾았다. 오래전 함께 근무했던 후배였고 그는 단순 확인을 명목으로 보조금 청구 이력을 열람했다. 형님, 이 자료를 왜 찾으세요? 그냥 요양원 회계 정리 중인데 확인할 게 있어서. 후배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돌려보며 말했다. 이 요양원요? 최근 3년 동안 청구액이 꽤 큽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었네요. 정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후배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요양원 비리 많잖아요. 근데 이쪽은 감사에 안 걸린 거 보면
누가 잘 관리하나 봅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정호에게는 묘한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피로와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그 밑에는 오래된 책임감 같은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서랍 속에서 낡은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정리한 장부 사본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며 생각했다. 이걸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겠지. 며칠 후 요양원에는 구청의 회계 담당자가 방문했다. 정기 감사라기엔 시기가 조금 이르었다. 원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 미리 서류를 정리해두고 있었다. 정호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녀는 서류를 내밀며 부드럽게 웃었고 담당자는 별다른 검토 없이 서명을 했다. 서류 교환이 끝나자 원장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정호의 눈에 그 장면이 확실히 들어왔다. 봉투는 얇고 흰색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돈의 무게였다. 그는 숨을 삼켰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정상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오염될 수 있는지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저녁 장부를 덮으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래서 아무도 묻지 않는구나. 이미 모두 알고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책상 위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의 마음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장부 사본을 들고 요양원 근처 공동묘지로 향했다. 이금자의 이름을 적어둔 작은 쪽지를 주머니에 쥔 채였다. 묘비들 사이를 걸으며 그는 문득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이름이 새겨진 돌들 사이에서 지워진 이름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묘비 앞에 멈춰섰다. 바람이 불었고 손에 쥔 쪽지가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금자, 내가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줍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고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올라 나무 위로 사라졌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했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공직자의 양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지역 신문사에 익명 제보 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짧았다. 요양원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자료. 본문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사라진 이름들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USB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손을 떼며 숨을 내쉬었다. 이걸로 끝이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었다. 이틀 뒤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다. 보내주신 자료 진짜입니까? 출처를 확인해야 해서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오래된 공무원이 남긴 기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그는 창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장부를 덮는 종이의 소리와 닮아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존재를 지운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신문이 보도된 다음 날 요양원은 술렁였다. 직원들의 얼굴엔 불안이 묻어 있었고 원장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모함하려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녀의 말은 침착했지만 그 뒤에 숨은 긴장감이 미묘하게 느껴졌다. 정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스칠 때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폭로가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날 퇴근길
그는 자신의 차 유리에 낯선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는 아무 말도 없는 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위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본 것은 다 착각입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묘하게 차가웠다. 그는 종이를 쥐며 천천히 찢었다. 종이 조각이 떨어질 때마다 그의 결심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남겨둔 모든 사본을 정리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된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다. 제목은 단 하나 사라진 이름들의 회계 기록. 그 안에는 이름, 날짜, 금액, 그리고 원장의 서명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USB에 담아 서류 봉투 안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것을 구청 민원함에 넣었다. 익명 제보 서류라는 글자를 남기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요양원으로 출근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장부를 펼쳤다. 그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있었다. 그날 오후 원장은 그를 불렀다. 박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녀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말보다 더 큰 침묵이 흘렀다. 원장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요즘 신문 보셨어요? 누가 우리 요양원 자료를 흘린 모양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박 선생님, 이런 일은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그냥 잊으세요. 그녀의 손끝이 서류 위를 스쳤다. 사람은요,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다쳐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잊는 게 쉬운 일이라면 기록이 왜 남겠습니까? 그 말에 그녀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공포가 아니라 분노가 있었다. 그러나 정우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나섰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이 장부 위로 스며들며 오래된 기록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장부를 덮었으며 손끝에는 여전히 종이의 거친 질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제 이름들은 사라지지 않겠지.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묘하게 평온함을 느꼈다. 진실이 드러나는 데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마저 기록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정의의 일부일지도 몰랐다. 신문 보도 이후 요양원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구청 감사팀과 경찰이 동시에 들이닥쳤고 복도는 서류를 옮기는 발소리로 가득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번져 있었다. 정우는 그 한가운데서 묵묵히 서 있었다. 원장은 끝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고 모든 건 회계 담당자의 실수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우는 그 말의 마지막 어미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미 끝이라는 단어가 비치고 있었다. 며칠 뒤 원장은 구속되었다. 언론은 노인 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사건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녀의 이름이 뉴스 자막에 올라갈 때 정우는 차마 화면을 바라보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막상 그 장면을 보니 어떤 공허함이 찾아왔다. 며칠간 요양원은 폐쇄되었다.
그곳은 이제 사람의 발자국 대신 먼지의 냄새로 가득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그곳을 찾았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경비가 그를 알아보고 조용히 들여보냈다. 복도에는 비어있는 휠체어 몇 대가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 사이를 걸었다. 오래된 시계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다. 그 장부는 이제 경찰의 증거로 제출된 사본이었지만 그는 그 표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남은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자신이 적어둔 이름들이 있었다. 이금자, 박수님, 김연자, 오인숙, 정봉자. 그 이름들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당신들의 이름은 이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 속에 잔잔히 퍼져나갔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떠올랐다. 그 빛은 마치 사라졌던 사람들의 숨결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밤, 정우는 오래된 탁자 앞에 앉았다.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요양원 비리 고발한 퇴직 공무원, 익명 제보자 추정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신문을 접었다.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존재들을 지나쳐왔는지를 떠올렸다. 그는 그 사실이 더 괴로웠다. 공직자로 살던 시절 수많은 문서와 수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사라졌는지, 얼마나 많은 삶이 숫자에 묻혔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이제야 조금은 사람의 기록이 무엇인지 알겠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리게 흘렀다. 그 말은 공기 중에서 길게 머물다 사라졌다. 몇 달 뒤 요양원은 다시 문을 열었다.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고 이전보다 훨씬 투명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바뀌었다. 정우는 초청을 받았다. 초기 회계 정리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수락했다. 그는 다시 그 복도에 섰다. 이번엔 환한 빛이 가득했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번져 있었다. 새 원장은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이곳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덕분이라니요. 저는 그저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묵직한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올랐다. 그는 그 나비를 오래도록 바라봤다. 마치 사라진 이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며칠 뒤 정우는 자신의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적지 못했던 마지막 한 줄이 있었다. 그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써내려갔다. 기록은 진실의 그림자이며 이름은 그 진실의 빛이다. 그 문장은 그가 걸어온 길의 결론 같았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늦봄의 바람이 실내로 들어왔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고 책상 위에 쌓인 장부들이 부드럽게 넘겨졌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스스로의 페이지를 되찾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단죄하려는 마음보다 지워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며칠 후 그는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다. 도심 외곽의 공원 묘지 한켠
이금자 외 이름이 지워진 어르신들을 추모하며 비석엔 단 한 문장만 새겨져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이름은 남는다. 그는 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다. 햇살이 잔잔히 비추고 바람이 풀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서 오래된 장부의 페이지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 안의 숫자들은 이제 무의미했지만 그 속에 남은 이름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는 괜찮아요. 기록이 당신들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섞여 멀리 퍼져갔다. 집으로 돌아온 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정의는 요란하지 않았다. 다만 오래 걸렸을 뿐이었다. 그 문장은 조용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한 줄이었다. 그는 그 노트를 덮고 시계를 보았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는 느렸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창밖에는 노을이 깔려 있었다. 하늘빛이 붉게 물들고 그 붉은 빛이 방 안의 장부를 스치며 반짝였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엔 사라진 이름들이 다시 돌아와 조용히 머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어나 커피포트를 올렸다. 물 끓는 소리, 신문을 펴는 손끝의 감촉,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다. 신문 속 숫자들 사이로 이제는 이름이 보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부드럽게 공기 속으로 번져갔고 창가의 햇살이 그를 감쌌다. 시간은 다시 흘러갔지만 그의 세상은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해져 있었다. 그 따뜻함 속에 지워졌던 이름들의 숨결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